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설안전기술사 138회 1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면 이번에 문제를 보면 약간 여러분께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보면 이런 것들 제임스 리즌 이런 문제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개선을 위한 ECRS, 그 다음에 데이비스의 동기지수, 이런 문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또 답안지 작성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매세 1교시 한 4칸 정도 띄워놓고요. 정의 문제점 원인, 대책 같아요. 대책은 반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문 특징, 적용, 장점, 단점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류, 향후 개선 방향, 연구 개발 이런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매세에서는 4M 있지 않습니까? 4M하고 인설작한 3대책이 뭐예요? 3대책 기교규잖아요.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인원, 장비, 자재에 대한 향후 연구개발, 향후 개선 방향이라든가 연구개발 이런 단어가 좀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감기 걸렸어요. 자, 보호구 정의입니다. 보호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호구와 위생보호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 종류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구 구비조건이 나와야 돼요. 착용이 간편하고 작업 용이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보호구의 구비조건, 그리고 보호구의 어떤 보관 방법, 직사광선, 부식, 발열, 땀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교시는 한 페이지 써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해놓고 제일 밑에 끝 해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 문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임스 리즌이에요. 제임스 리즌 불완전한 행동 유형의 4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제임스 리즌은 어떤 인적 오류라든가 어떤 착오, 실수, 건망증, 망각.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착시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어떤 불완전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나눴어요. 그래서 제임스 리즌의 4가지 불완전한 행동을 보면 실수, 망각, 착오, 위반 이런 걸 했어요. 여러분 착오는 뭡니까? 착시착오. 여러분 이런 높이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 근로자 핸드폰 들고 그냥 걸어가요. 그럼 여기는 안전시설이 안전난간 등의 시설이 있든가 아니면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표지가 돼 있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설 현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회색. 여기도 회색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착시착오를 일으키면서 그냥 가다가 추락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에서 공사 금액별 안전관리 선임.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그죠? 선임 대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80억, 50억에서 800억, 그 다음 800억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여러분께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80억, 그 다음에 800억, 1500억, 220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 그 기간이 100분의 15, 100분의 85 여기서 100분의 15, 100분의 85를 할 때 안전관리자가 더 들어가고 빠지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그래프화 해가지고 해서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전체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눠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임 자격은 뭐예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건설안전기술사가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요 산업자 같은 경우는 옛날 말하면 1급, 2급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뭐 전문대학, 공업계 고등학교. 근데 어떤 업무상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하고 지정교육 수료 후 소정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 다음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로 10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무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선임 완화의 문제점이 뭐예요? 건설 재해가 증가돼요. 증가되는 이유가 뭐 민자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훈련 안 된 근로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해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뭐 경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자 어떤 취업 기회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들의 어떤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부실한 뭐 안전관리도 될 수 있고,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준 관입시험이에요. SPT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예요. 이거는 63.5. 여러분 모든 글은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림에서. 그죠? 그래서 63.5kg의 추를 높이 76cm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여기서 30cm 들어갈 때 타격 횟수 N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N치가 클수록 밀실하고 사질이 점토보다 편차가 커요. 주로 사질이 점토보다 편차가 커요. 그래서 50배 한도로 15cm 예비 타격, 30cm 본 타격. 여러분, 여기 잘못됐습니다. 점토가 편차가 커요. 점토가. 제가 요걸 수정하겠습니다. 점토가 잘못 썼습니다. 점토가 편차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용도는 집안 지지력, 기초 공법, 토질 주상도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고 답을 구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징은 어떤 뭐 집안의 지질 상태, 다짐 상태, 보링을 병용합니다. 그래서 모래 집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점토 집안 편차가 크고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는 시험면을 평평하게 하고 보링을 이만큼 합니다. 굴착고 여러 가지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슬라임 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타격 개시 깊이, 종료 깊이 그때 해당되는 타격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계 관입량 등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시 유의사항에서는 슬라임을 먼저 제거하고 먼저 15cm는 예비 타격을 합니다. 30cm부터 본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누계 관입량을 계속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잠암이에요. 잠암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뉴메틱 케이슨 공법에서 잠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잠암에 대한 내용을 우리 뉴메틱 케이슨 공법 PENEU 메틱 케이슨 공법을 생각하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1.8m 이상 작업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1.8m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발이라든가 그런 걸 써서 밑에 받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 설비 20m 초과 시에는 통신 설비를 합니다. 통신 설비. 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잠암 등 굴착 준수 사항에는 급격한 침하를 방지하고 침하 관계를 어떤 굴착 방법이라든가 제해량을 통해서 규정에 이거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안전 높이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부력 대책, 부력에 의한 잠암이 떠오릅니다.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잠암 등 내부 작업 시 안전 조치는 산소 농도, 그 다음에 승강 설비 해야 되고요. 통신 설비, 가스 환기 출입 금지.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타 악천 후 시 작업 중지, 그 다음에 붕괴 방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와이어로프 안전하중 안전개수 장력개수를 했어요. 와이어로프는 이소공 고심 17일이라고 했어요. 이소공 고심 17일.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이어로프는 스소심인로예요. 스소심인로. 그 다음에 스트랜드, 여기 스트랜드, 여기 스트랜드죠. 그 다음에 소선수 각각의
스트랜드에 소선이 있고요. 소선이 있고요. 와이어 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이 있습니다. 가운데 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스소심인로 했는데 소선수 그 다음에 와이어 심 재질 그 다음에 소선 인장 강도 그 다음에 로프 직경 스소심인로 20mm 로프 직경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중 및 결정 요인에는 안전유래 절단 하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스소시민로 이렇게 하고 안전계수는 안전계수는 최대 하중분의 절단 하중을 나타냅니다. 근로자 탑승 10 이상, 화물 하중지지 5 이상, 상기유예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력계수가 있어요. 0도씨, 30도씨, 0도씨가 아니죠. 0도, 30도, 60도. 60도 이하로 걸어야 돼요. 60도 이하, 60도 이하. 2 이상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위험해요. 파단 위험성도 크고요. 여하튼 부적격 와이어 로프는 이소공고 17이에요. 이음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선수가 10% 이상 절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소, 공칭지름 7% 초과된 거, 꼬인 거, 킹크, 부식 있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쓰시면 되겠어요. 자, TBM은 뭐예요? 아침 우리 모이잖아요. 근로자들 다 모여가지고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들 모여서 그때 상황에 즉시 적응법으로 이건 미국 건설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도입된 기법입니다. 어쨌든 효과는 문제 해결하고 책임감 뭡니까? 현장에서 보이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이 커요. 큰 실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태를 찾아냄으로써 위험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 수준을 또 향상하고 그래서 작업 개시 5분 전, 종료 5분 전, 5 내지 7인 원으로 아손악손 좋아 불안전한 상태 있는가 없는가 불안전한 행동 있는가 안전모 보호구 착용 상태는 좋은가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현본 대목이에요. 현본 대목 요것도 용어 정리가 잘 나옵니다. 현본 대목도 현상 파악하고 본질 추가하고 대책 수립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은 T1 산단이 TBM 역할 연기 훈련 원포인트 삼각위험 예지 단시간 무제 참여 원칙 또 무제 참여 원칙에는 전원 참여하는 거예요. 경영자부터 해가지고 현장 소장부터 모두 근로자까지 그 다음에 경영소 집단 참가가 필요합니다. 안전 제일 전원 또 직장의 어떤 안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ECRS Eliminate, Combine, Rearrange, Simplify 이것인데 네 가지 원칙은 이겁니다. ECRS입니다. ECRS 그래서 네 가지 원칙과 예시를 보면 Elimination 제거 없앨 수는 없는가 위험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공정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에서 보면 예시는 불안전한 어떤 서류 작업 없애기, 낭비되는 이동 동선 제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컴바인, 함께 할 수는 없는가? 이건 뭡니까? 다른 작업자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운반과 적재, 우리 자재 운반이라든가 이런 거, 부품 조립을 할 스테이션에서 완료하고 여러 서류 결제를 한꺼번에 또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리레인지 재배열 재배치 이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가 이건 공정 순서나 작업자 배치를 변경해서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 이건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를 하죠. 자 그래서 ECRS 적용 효과 및 방향은 생산성을 향상을 하고 방향은 ECRS 순서대로 할 때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개선을 위해서 6하 원칙 있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안 올라갔는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서 갱폼이에요. 갱폼 조립 해체를 하는 거예요. 갱폼. 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기 위해서 줄거리 있죠. 그 다음에 안전근의 고리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단 볼트라든가 이 세 가지가 제일 키예요. 키. 그 다음에 하부의 구획 정리라든가 자재 인양할 때 인양 각도 60도 이내 들어와야 되고요. 자, 이런 게 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양 고리, 슬링 벨트라든가 이런 거는데 줄거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설비 기준은 인양 고리, 안전율 5 이상, 냉간, 아변, 환봉 22mm 환봉을 쓰고요. 유밴딩 최소 1500mm 간격이요. 우리 줄거리 할 때 1500mm 이상을 합니다. 안전 난간대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갱폼 게이지 간격은 20cm 초과 금지고요. 케이지 코너 마무리 45도 각도 작업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근의 안전고리 꼭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근의 체결 대상은 어디입니까? 체결 대상은 안전 난간대가 없는데, 작업 발판이 없는데, 난간대가 있어도 몸을 내밀고 하는데, 구조물간 30cm 이상은 안전근해를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하사점을 고려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갱폼 사용 시 안전대책이에요. 그래서 자재 반입부터 어떤 야적장부터 인양 설비부터 현장 조립부터 휨이 없는지 변형이 없는지 내구성 검사를 하고요. 설치 해체 숙련 공의해야 돼요. 지정 통로 확보하고 뭡니까? 구획 정리를 필히하고 부속 철물 앵커, 그 다음에 와이어 루프는 2개소 이상 하고요. 양생기간 꼭 준수하고, 해체 자재 절단 시에는 간혹 보면 옆에 스티로폴들이 막 있어요. 그런 데서 막 부는 경우가 있어요. 용단하는 경우. 그러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성, 인화성 자재 주변에서 금지하고, 소화기 7에서 9kg 소형 쓰면 되겠습니까? 20kg 이상 넣고 화재 감시자 배치하고 구획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건설공사 해체 작업 시 공해 저감 대책이에요. 공해 저감 대책. 해토 말콤말, 해토 말콤말. 공해에서는 해토 말콤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해체 요인은 어떤 경제적 수명적 한계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적 기능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 정비를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 시 사전 조사 항목은 구평부의 소진 긴 지도적,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썼는데요. 구조물 특성이라든가 평명 구성 상태, 어떤 부지 상황, 해체 대상이라든가 소음, 진동, 분진, 기계 위치, 인적 건물, 지하 매설물, 이런 상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체 공법에는 뭐가 있어요? 스틸볼, 스틸볼, 그 다음에 드릴 앤 블라스트, 그 다음에 브레이커, 와이어 소우, 그 다음에 워러젯,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스틸볼은 굴을 쳐가지고, 구조물을 쳐가지고 파쇄하는 거고요. 브레이커는 브레이커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와이어소는 건물에 동력에 체인을 걸어가지고 구조물을 잘라주는 거예요. 자르는데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분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랑공법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 우리 이 고데기 있잖아요. 고데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고데기로 어떻게 돼?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일종의 꾹 누르면 기계에 브레이커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해체 작업 안전대책 공해 방지는 안전대책 출입 금지하고, 악천후, 그물망, 그 다음에 어떤 전도, 그냥 전도가 왜 나요? 전도가
구조물이 있으면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 그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면서 점점점 따내가지고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했는데 기둥을 이 마지막 저기 한다고 기둥을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 전도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전도 작업에 대한 대피 방법이라든가 외곽, 방호, 뭐 비계라든가 뭐 방진벽, 차단벽 이런 것들이 있고 살수 시설, 신호 규정, 뭐 대피소, 안전관리 조직 뭐 이런 게들로 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요 키워드로만 이렇게 해놓고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문장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공해 방지 대책이에요. 소진 분집해, 소음 진동, 주상 심조주, 문주 상처컴 제 책에 있습니다. 분진 치마, 폐기물 수급 평집 집체. 자, 공해 방지 대책은 물었기 때문에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해체 공사 시 안전 시설은 가설 울타리, 비계, 낙하물, 방호 선반, 수직 보망, 환기 설비, 뭐 연락 설비, 살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팽창제 파쇄 공법이에요. 일종의 팽창제를 청공을 뚫어서 우리 조리로 주입을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손에 묻거나 눈에 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꼭 끼고 보안경을 끼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 사이가 크랙이 갑니다. 크랙이 가면서 나중에 크랙이 가면 양생을 시키면서 열에 의해서 크랙이 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팽창을 해요. 그때 열이 또 납니다. 우리 굴삭기 버켓으로 긁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절단톱은 동력 장치에 체인을 걸어줘 가지고 이 천공 홀에다 넣어서 구조물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런 안전 시설은 종합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이동식 틀비계, 이동식 비계. 이동성은 뭡니까? 작업 발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웃리거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위에 안전난간대도 있어요. 이런 걸 함으로써 높은 고소 작업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조립 기준은 높승 적재 작가표예요.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승 적재 작가표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림을 보고 할까요? 높이 1대4예요. 요거하고 요거 1대4예요. 1대4. 안전난간 90에서 45 있고요. 사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적재하중 250kg가 있어요. 250kg라 함은 뭐냐면 사람 두 사람 기준 한 거예요. 사람 두 사람 기준. 그럼 60 곱하기 2 하면 120kg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 두포. 시멘트가 하나에 40이에요. 시멘트 두포 하면 4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80kg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타 작공구 50kg 해가지고 250kg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4배, 그 다음에 오르고내린 사다리 250kg, 스토퍼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스토퍼를 보면 위에서 본 거예요. 스토퍼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밖으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스토퍼는 꼭 해서 바퀴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바퀴가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고정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사람은 그래서 여기 타고 있는데 탄 상태로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 구조물 담보에 이렇게 있어요. 담보 턱에. 그럼 여기가 뭐 낮더라도 30cm 뭐 10cm라도 여기 턱에 걸리고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 이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지. 약간 경사지 같은 데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난간대 90, 45, 그 다음에 가세, 그 다음에 최대 하중 꼭 표시하고요. 조립 시 준수사항, 안전 담당자 주의하에 뭐 이건 그대로 지금 말라온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전모 착용, 올라가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착용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재 공구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달줄 달포대로 하고 부근 전력선 위 높은데 뭐
뭐 저기 전선이 있다거나 그런 건 방어 조치하고 상하 동시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합니다. 그다음에 설계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성 검토 DFS (Design for Safety)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DFS의 정의는 설계 단계, 시공 과정,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설계가 돼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예요. 그래서 건설사고 예방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 안정성 검토하고 공사 시방서, 입찰 시방서에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 가면은 특히 벽이음, 가세, 지지대 이런 걸 보는데요. 뭡니까? 설계 구조 검토에 가세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벽이음도 제대로 안 하고. 벽이음이 우리가 강관비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5 곱하기 5예요. 5 곱하기 5 메타.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는요 구조 검토를 꼭 해야 돼요. 검토. 10m/s 하고 10m/s 일 때 바람이 계속 부를 때는 3m 곱하기 3m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스템 비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 봐요. 그러면 구조 검토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됐나를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 가면. 그래서 보면은 가세는 일반적으로 하나, 둘,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 둘. 이게 최고 일반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 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제일 기본. 여기서부터 3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조 검토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실시 설계 위험 요인 도출 및 위험 요소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 단계에서 작업자들의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 회피, 감소를 하고 구조물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까지 고려를 하고요.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재발생 확률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를 시키고 시공 단계 작업자 안전 환경 작업하고 설계 단계부터 시공 안전성 검토 의무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기 할 때도 138회 예상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잘 나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여하튼 자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데이비스의 동기지수 데이비스 모티베이션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느끼는 동기부여 정도를 수학적 관계로 설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의 형성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의 어떤 결합, 이 능력은요 지식과 기능의 결합이 있어요. 단순히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숙련도가 곱해질 때 실질적인 능력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의 결합, 이건 동기부여는 상황 곱하기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성과 공식에서 성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부여,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면 성과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비스 모델의 핵심 시사점은요,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관리자는 구성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지식 기능 태도죠. 지식 기능 태도. 특히 장년층 태도가 불량해요. 리스크 테이킹 뭐예요? 내가 40년 동안 짬밥을 먹었는데 노가다 짬밥을 먹었는데 내가 사고 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전근해도 안 하고 장선 멍에 밟고 막 가다가 뚝 떨어져 사고는 추락 사고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작업 상태, 불안전한 상태를 제어할 수 있고요. 태도의 결정력, 이건 외부 환경이 같더라도 개인의 태도에 따라 동기부여값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 역할에서 조직 내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구성원의 태도가 동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교시 마치고 2교시에 뵙겠습니다.